탈모는 인류 진화의 트렌드다. 왜 탈모가 노화보다 치료가 어려울까요?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탈모를 막을 수 있는 진짜 효율 거의 100%의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린 노화 영상을 보고 굉장히 많은 반응들을 주셔서 기쁜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게 그 영상에 나오는 두 투자자,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와 러시아의 유리 밀러, 이 두 분이 노화 연구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계신데, 생각해보니까 두 분 다 굉장히 깨끗한 머리 스타일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목하신 여러분들이 탈모도 치료 못하면서 무슨 노화 치료냐 라고 아마 댓글이 100개가 넘게 탈모 얘기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탈모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근데 탈모와 관련해서는 워낙 많은 영상들과 많이 찾아보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전문가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탈모를 조금 색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탈모 편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래요. 탈모는 인류 진화의 트렌드다. 그러니까 거꾸로 질문을 해볼까요? 왜 머리카락이 빠지지라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왜 우리가 머리털만 안 빠지는 거지?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인간을 털 없는 원숭이라고 그러는데 온몸에 털이 없어요, 우리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서. 근데 유난히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질문해야 될 게, 머리가 왜 빠지냐를 질문하기 이전에 대체 왜 머리에만 남아 있는 거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요, 탈모는 인류 진화의 트렌드입니다. 이거를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 진화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털없는 존재로 진화했는지 이야기부터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털없는 존재로 진화하기 시작한 거는 소스에 따라서 170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그런 소스도 있고요, 몇몇 논문들을 살펴보면 한 24만 년 전부터 털이 없어졌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요, 털이 없는 존재로 진화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장점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학자들이 여러 이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놓는 거는 털이 없으면서 땀을 증발시키면서 몸의 체온 조절을 하는 능력이 더 발달하게 됐다라는 것과 털이 없어진 거를 연관시키거든요. 이것이 주는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아주 먼 곳까지 이동할 수 있는 능력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하고 동물하고 뭐 한 40km 떨어진 곳까지 경주를 시키면 동물이 이길 것 같잖아요. 장거리로 갈수록 사람이 이깁니다. 그 이유는 체온 조절 능력 때문이고, 털이 없어야 체온 조절이 더 쉬웠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가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털 없는 존재를 진화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꼭 필요했다라고 추론하는 진화생물학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털이 없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려면 상대방 성으로부터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털이 없는 게 더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함이 많아서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재밌게도 한 진화생물학자는 이런 이론을 내세웁니다. 벌거벗은 사랑 이론이에요. Naked Love Theory. 이게 좀 재밌어서, 이게 메이저한 이론은 아니지만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이론이냐면, 원숭이들의 경우에는 엄마가 아기를 안 잡고 있어도 아기가 알아서 엄마 털을 붙잡고 매달려 있어가지고 데리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털을 붙잡고 아기들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더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털이 없어지고 체온 조절하는 쪽으로 진화했다고 하는데, 자, 근데 털이 없어지고 더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아기가 엄마를 붙잡고 있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양손을 못 쓰는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팔 빠지는 괴로움을 겪어가면서까지 엄마가 아기를 계속 데리고 다녔어야 되겠죠. 근데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다니기 위해서는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하냐면, 아기가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죠. 이 아기가 엄마한테 매력을 뿜뿜 발산해가지고, 엄마가 이 아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팔이 빠지더라도 들고 다닐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과 살이 닿을 때 생겨나는 어떠한 사랑의 감정, 아기들을 위해서 생겨난 일종의 그 진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아기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다가왔는데 털이 없어서 살과 살이 맞닿을 때 나오는 사랑 호르몬들의 힘이 너무 강해서 인류는 성선택에 있어서 이렇게 살과 살이 맞닿을 수 있는,
털이 없는 존재를 더 사랑하는 쪽으로 진화하게 됐다. 이게 벌거벗은 사랑 이론입니다. Naked Love Theory. 완벽한 하나의 설명은 없지만 종합하자면 탈모는 인류 진화의 방향성이었다. 그리고 털 없는 존재가 더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점점 그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서 우리 인류가 진화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탈모를 설명하는데. 바로 뭐냐면 인류는 네오테닉한 존재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설명하고 알고 가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네오텐입니다. 네오테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유형 성숙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린 아기 때 지니고 있었던 모습이 성인이 돼서까지 유지되는 거를 네오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이나 침팬지나 고릴라를 보게 되면요, 아기 때 가지고 있던 두상이랑 어른이 됐을 때 두상이 달라요. 근데 인류의 경우에는 아기 때 두상이랑 어른의 두상이 상당히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네오테니의 특성들을 살펴볼 때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게요, 털이 없는 상태. 아기는 털이 없잖아요. 두 번째는 머리 크기가 큰 상태로 유지되는 것도 네오테닉한 특성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네오테닉한 특성이 탈모랑 무슨 상관이 있냐? 미래 인류를 상상하게 되면은 네오테닉한 특성들이 극대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미래 인류를 상상해 보거나 영화에 묘사되는 외계인들을 볼까요? 털이 없어요. 심지어는 머리에도 털이 없어요. 그리고 아기처럼 전체 몸의 포션에 있어서 뇌가 또는 머리가 굉장히 큰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이 특징들이 다 네오테니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탈모가 더 진행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인류 진화의 방향성이다라고 아주 큰 그림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탈모가 노화보다 치료가 어려울까요? 물론 둘 다 어려운 거지만, 자, 여기에는 두 가지 답을 던질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노화는 기본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모든 생명체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밝혀져 있어요. 설명이 좀 되는데요. 탈모는 그 이유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남성의 탈모와 여성의 탈모가 다르고요. 암 치료를 하면서 일어나는 탈모랑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일어나는 탈모랑 다르고요.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게 탈모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좀 근본적인 건데요. 우리가 노화는 치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성장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사실 탈모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는 노화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장의 메커니즘하고 더 큰 관계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성장하고 관련이 있냐?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오늘 이야기하게 될 탈모에 대해서는 정의부터 확실하게 하고 시작할게요. 오늘 이야기하는 탈모는 남성의 탈모를 주로 다룰 거고요. 그리고 androgenic hair loss, 남성 호르몬으로 인해서 생기는 탈모를 오늘 다룰 겁니다. 자, 근데 탈모가 왜 성장하고 더 관련이 있느냐라고 설명을 하려면요, 탈모를 일으키게 되는 메커니즘은 DHT라는 호르몬 때문인데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해서 성장 호르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중에서도 언제 분비가 되냐면요, 사춘기 이후에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탈모를 막을 수 있는 진짜 효율 거의 100%의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이건 좀 끔찍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내시들 중에는 탈모가 없어요. 그 이유는 좀 끔찍하지만 고환을 떼버렸기 때문에 탈모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탈모가 오는 메커니즘이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로 바뀌면서 DHT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탈모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DHT가 없으면 탈모가 오지 않아요. 반대로 탈모가 많이 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탈모가 많이 오는 사람들 있습니다. 보디빌더들 중에 약물 복용을 해가지고 근육의 량을 급격하게 많이 늘렸다. 자, 이분들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의 경우가 탈모를 또 많이 일으킵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아까 말했던 호르몬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슬픈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환을 선택하겠는가, 머리카락을 선택하겠는가. 네, 이거는 좀 끔찍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런 선택으로 설명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경우에도 탈모가 좀 많이 진행된 편이었는데, 자기가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좀 미화화해서 설명하긴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월은 머리카락을 가져가지만 대신에 지혜를 선물한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선택이 머리카락과 지혜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사라졌지만 나는 지혜를 선택하겠다. 그렇다면 실제로 탈모 치료의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희망적인 연구들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